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영양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학습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조금 더 깊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진흙 쿠키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왔나요? 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영상에서 봤듯이 전쟁과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된 나라 IT에서는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 허기를 채우기 위한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빚어 음식으로 먹는다니 상상해보면 참 어려운 일인데 IT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먹지 않으면 굶주림에 더 고통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식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진흙 쿠키 같은 것을 먹어야 할 만큼 배고픈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비교적 음식이 풍부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과유불급, 음식이 많다 보니 그만큼 버려지는 것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굶주림보다는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목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는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활동 1. 음식물 쓰레기는 무엇일까? 음식물 쓰레기의 정의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단순히 먹다 남아서 버리는 음식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란 식재료의 취급, 저장, 판매, 요리, 식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쓰레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갓 수확한 농작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밭에서 열심히 수확한 농작물 중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버려지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할 때도 자투리 재료나 사용할 수 없는 재료는 버려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얻은 좋은 식재료들이 마트나 시장으로 가죠. 장을 보러 간 우리들은 가끔씩 시식 코너를 즐기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 판매되지 못한 식재료들 중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되면서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죠. 식재료를 사서 우리 집으로 오면 요리가 진행됩니다. 요리를 하면서 채소도 깎고 먹지 못하는 부분은 버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하고요. 우리가 간식이나 후식으로 먹는 과일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네요.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그리고 상해서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집에서 버려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군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O, 그렇지 않다, 일반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면 X를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달걀 껍질,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답을 골랐나요? 정답은? 네, 정답은 X. 달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조개 껍질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답을 골랐다면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역시 X. 조개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귤 껍질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왠지 다들 맞출 것 같은데요. 정답은? 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파인애플처럼 아주 단단하고 거친 과일을 빼고는 대부분의 과일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바짝 말려서 딱딱해진 마른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껍질이나 뼈, 그리고 딱딱한 것들이 많습니다. 헷갈릴 때는 이것을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엇이며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활동 2. 음식물 쓰레기는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왜 모두가 얘기할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힌트가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는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악취 역시 문제가 되죠. 게다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환경오염 측면입니다.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유발됩니다. 우리 지구는 하나뿐인데 지구가 환경오염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 즉 상하거나 썩어가면서 생기는 악취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세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7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1년에 무려 20조 원에 해당됩니다. 20조 원이 대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한 달 용돈을 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20조 원을 5만 원씩 나눠서 매달 받는다면 몇 달 동안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조 원을 5만 원으로 나누니 무려 4억 번, 4억 달 동안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인 거죠? 1년이 12달이니까 4억 달을 12로 나누면 여러분 계산할 수 있나요? 무려 3,300만 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용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사람 수명이 100년이라고 쳐도 3,300만 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그만큼 20조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거대하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돈을 다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매년 말이죠.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양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활동 3.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일 텐데요. 가정, 학교, 식당, 총 3가지 상황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요.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을 보러 갈 때 필요한 재료 리스트를 적고 꼭 사야 하는 식재료만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남아있는지 혹은 어떤 반찬이 남아있는지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면 상해서 버리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먹을 만큼 요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완성된 요리를 담아 먹기 전 담아주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적당히 담아달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남은 반찬은 잘 담아서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하면 다음에 먹기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일반 쓰레기로 꼭 분류해서 버리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는 급식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배식을 받을 때 자신이 먹을 양을 조절해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혹은 더 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만큼 받게 될 거예요. 자율배식대에서는 자유롭게 가져가는 만큼 딱 적당한 양으로 먹을 만큼만 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음식 중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음식은 대부분 건강에 좋은 음식일 거예요.
조금씩 먹어보려는 노력을 하면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다날, 잔반제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면서 선물이나 상품도 타고 기분도 좋고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식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처음 주문할 때는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주문합니다. 그리고 한식당처럼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식당에서는 미리 반찬을 조금만 달라고 얘기하면 안 먹어서 버려지는 음식이 없이 적당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남는다면 좋은 방법은 포장해 오는 방법입니다. 요새는 빈 용기를 달라고 하면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식당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영상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학습 꾸러미에 있는 활동지를 시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요.